위탁 판매나 해외 구매 대행, 사입 판매 하실 분들은 영상 끝까지 좀 봐주세요. 꼭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우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타오바오만을 보면서 상품 소싱을 한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 보는 눈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품 찾으려고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저도 이제 그 과정을 겪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상품 보는 눈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신나게 상품을 찾아가지고 판매하려고 딱 올려놨는데 안 팔려. 근데 쟤는 잘 팔려.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도대체 쟤는 왜 잘 팔고 나는 못 팔까? 이래서 상품 보는 눈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상품을 보는 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쇼핑몰 시작할 때 상품 보는 눈 없다 그랬잖아요. 저도 뭐 제가 쓰는 물건 중에서 특별하게 쇼핑이라는 거를, 특히 인터넷 쇼핑이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을 안 하고 뭐 오프라인 쇼핑이라고 해봐야 그 어릴 적에 뭐 용산 왔다 갔다 하면서 컴퓨터 부품 사고 이런 거 요 정도만 해봤었지,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쇼핑 해본 게 없다가 쇼핑몰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상품을 소싱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하면서 저도 아무거나 막 올리다가 뭐 남들이 파는 거 똑같은 거 올리다가 비슷한 거 올리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 과정들을 쭉 생각해 보면 아, 이게 상품 보는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분들보다는 상품들을 더 잘 볼 거 아니에요. 어떤 걸 가져와야 잘 팔릴지 뭐 이런 걸 선택할 때 여러분들보다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상품 보는 눈이라는 게 도대체 특별한 뭐 능력이 필요한 거냐, 뭐 센스가 필요하냐, 뭐 타고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어요. 아, 도대체 상품 보는 눈은 타고나는 건가? 센스가 막 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어느샌가 지금처럼 변해왔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얘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막 올리다가 뭐 남들 것도 따라 올려보다가 남들 따라 올리고 비슷한 것도 찾아보다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 과정 속에 다 녹아있는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상품 보는 눈을 한 가지로 딱 정의해라라고 하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어요. 정말 어디에나 천재 같은 애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뭐 범인들과는 다르게 천재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 천재들은 뭐 타고난 센스가 있을 수도 있고 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품 픽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딜 가나 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그런 이제 천재성을 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 상품을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런 영상 올린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거 아직 못 보신 분은 테스트도 한번 해볼 겸 제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카드 가가지고 영상 가셔가지고 한번 보고 오세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오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뭐 그 테스트를 했다는 가정하에 제가 그 테스트를 올린 이유가 있었어요. 상품을 많이 알아야 상품 소싱이 편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영상에서.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올린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고정 댓글에 상품 수를 그만큼 찾으신 분들이 몇 없죠. 꽤 많은 분들이 도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개수를 넘기신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가 뭐 지난번 올렸던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가지 영상을 합치면 상품 보는 눈의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두 영상을 다 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으니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다고 했죠? 아무거나 막 올리다가 남들 파는 걸 올리다가 남들 파는 거랑 비슷한 걸 올리다가 이제는 그냥 내가 주도적으로 상품을 찾는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상품을 올릴 때 남들하고 똑같은 거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걸 올릴 때 어떤 걸 올리느냐, 이거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도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남들이 잘 파는 것들을 좀 골라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걸 이제 실제로 시켜요. 뭐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100여 개 정도를 찾아오라, 이거 무조건 찾아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오죠. 열심히 찾아가지고 오면 제가 이제 리스트를 봐요. 봐가지고 검수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들이 열심히 찾았나 아니면 열심히 찾지 않았나. 물론 이거 찾아오는 뭐 과정과 뭐 어떤 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설명을 다 해드리죠. 다 해주고 찾아오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못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리스트를 딱 보고 나면 딱 이런 얘기 하죠. 어쨌든 열심히 안 하셨네요, 제대로 안 찾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은 되게 억울해하죠. 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이 숙제를 하려고 정말 토 나오게 모니터를 봤는데.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 나 정말 모니터 토 나오게 봤어요, 몇 년치를 다 본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동안,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상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남들이 판매를 하는 것도 잘 판매하고 있는 것,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들을 위주로 보고서 상품 리스트를 소싱해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냐? 우리가 상품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상품들을 많이 찾아다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많이 찾아다닐 때 그냥 아무 상품이나 다 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어중이 떠중이 막 한 개 팔린 거, 전혀 팔리지도 않은 거, 사람들이 막 대량 등록을 올려놓은 거, 이런 거 봐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했던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있었죠. 남들하고 똑같은 거 올려보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도 숙제를 내주죠. 남들 잘 팔고 있는 거 좀 찾아오세요. 이런 숙제를 낸단 말이에요. 상품 보는 눈을 기르려면 정말 잘 팔리는 거를 많이 봐야 돼요. 잘 팔리는 걸 많이 봐서 머릿속에 막 집어 넣어놔야 돼요. 아, 이 제품 정말 잘 팔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트에서도 제가 딱 보면 안다 그랬잖아요. 저는 상품 하도 많이 보고 스토어를 많이 찾아다니니까 요즘에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리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수강생분들이 해온 과제를 보면 제 기준에 못 미치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이거 상품 기껏 해봐야 리뷰 한 10개쯤 달렸을 텐데 이거를 왜 찾아야지 오셨냐? 이게 정말 잘 팔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이걸 잘 팔았다고 생각을 했냐? 제가 말했던 기준을 생각해가지고 찾아온 게 맞냐? 이런 식으로 물어요. 그럼 이제 그제서야 눈을 막 옆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아니요, 뭐 제가 열심히 찾는다고 찾았는데 아직 제 눈엔 이거밖에 안 보이고요. 뭐 이런저런 변명들을 하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본인들은 변명이라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그 과정을 잘 못해서일 뿐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게 생기냐면 처음에는 정말 잘 팔리는 것들을 위주로 상품들을 막 미친듯이 찾아다니면서 봐요. 많이 봐요. 최대한 많이 보고 최대한 많이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타오버에서 내가 이제 상품 찾으러 돌아다닐 때 이거 어디서 많이 판매하던 제품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이런 감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감이 오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슬슬 상품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상품 보는 눈이란 게 타고난 센스로 상품을 막 골라가지고 막 캐치해오는 이런 능력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잘 팔리는 상품들이 머릿속에 많이 있으니까 어딘가에서 제품을 봤을 때 이거 어디서 많이 파는 거랑 비슷해. 이거 갖다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이거 대충 얼마 정도 하는데 근데 이거 봤더니 가격이 훨씬 저렴해. 저렴한 가격인데 그 제품하고 봤을 때 비슷하거나 내지는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원래 있던 제품하고 비슷한 가격에 판매했을 때 팔릴 거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상품 보는 눈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사람들만 상품 보는 눈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어요. 이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에요. 결국은 천재가 아닌 이상에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품들을 보실 때 아무거나 다 보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정말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을 많이 본 다음에 타오바오나 뭐 기타 다른 몰들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봤던 그 제품하고 비슷하네? 근데 훨씬 가격이 저렴하네? 근데 좋아 보이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생기는 거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노력에 의해서 기본 베이스가 깔려서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머릿속에 쌓였을 때 타오바오만 보고도 일정 이상의 상품을 골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이랑 그렇잖아요.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것도 결국은 해외에 있는 제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딘가 없는 제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가져오는 거거든요. 물론 있는 거를 가져오는 중간에 해외에 있는 유명 브랜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새로 만들어진 제품, 신제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품을 컨택하기도 힘들고 가져오기도 힘들어서 그거는 이제 우리 선택 영역 밖이에요. 바뀌고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정말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게 뭔지를 막 열심히 봐서 최대한 그 제품들하고 비슷한 제품들을 해외에서 찾아가지고 오자, 가지고 오자. 비슷한 가격 경쟁력이 된다거나 아니면 기능이 좋다거나 디자인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머릿속에 잘 팔리는 걸 많이 알고 있어야겠죠. 이게 상품을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10년 좀 넘게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결국은 많이 아는 사람이 상품을 잘 가져오더라라는 게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온라인 쇼핑몰 잘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봐도 결국은 많이 봤더니 고를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을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돈 벌겠다고 지금 온라인 쇼핑몰 들어오는 거잖아요. 돈 벌기 싫어서 오신 분들 없고 그냥 놀려고 오신 분들 없잖아요. 그리고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돈을 벌려면 일정 이상의 노력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 노력을 어떤 쪽으로 쏟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이 노력을 쏟을 때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노력을 한번 쏟아보시면 저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저처럼 상품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